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덕제 신도시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래서 고덕제 신도시에 사전 청약하는 게 있어서 일정이 떴죠. 그래서 7월 달에 일정이 떠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전 청약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입주자 모집 공고 그게 한 24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정독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거를 뭐 조심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24페이지 되는 거를 정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덕제 신도시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 잠시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고덕제 신도시 안에 사전 청약이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뜬 게 공공분양주택이에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니고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가 공공 쪽에서 하는 거고 사전 청약 개념으로 들어가요. 분양가가 예정 추정되는 분양가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감해 주시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보려면은 네이버에서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서 LH 청약센터가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청약 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전 청약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청약에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급 안내를 좀 눌러봐야 되겠죠.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니까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공공 분양이라는 이 배너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 그러면 이제 22년도 7월 공공 분양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번에 나오는 거는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22년 7월 공공 분양은 남양주의 왕숙 B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고덕제 신도시 안에 있는 거. 요 A18-2하고 A19블럭 이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가 나왔으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조금 제가 이제 정독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간단히 한번 찍어 볼게요.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평택고덕 A18-2번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평택고덕 국제신도시니까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시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중심 상업 용지가 있고 여기에 지금 상가들이 여기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에 입지가 좋지만 이 지금 요번에 사전 청약하는 이 자리가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투자적인 부분도 여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게 요 두 자리예요. 평택시청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 거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하철을 탄다 조금은 운동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요 위치 그리고 또 볼게요. 단지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5개 동으로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 512세대 이거 중에 사전 청약이 470세대가 들어가는데 50일 전용 51제곱미터는 182세대, 전용 59제곱미터는 288세대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겠죠. 일반 분양은 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이제 유니트를 한번 볼게요. 51 A타입이 침실이 하나 두 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요거는 확장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은 거의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 서재 공간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1A 타입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51B를 볼게요. 51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코너 자리 이 자리인 거고 거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서양 쪽으로 우리는 이제 이 방향 자체를 거실 그 베란다 부분 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남서양이 되겠죠. 그래서 백오동에 요 라인만 지금 있는 거고 또 한 타입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59A 타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방이 3개
방이 3개에서 4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남동향이나 남서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5구 B타입,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실 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는 남서향 쪽이네요. 남서향 쪽, 남서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타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볼게요. 이번에 볼 거는 평택 고덕 A19 블럭. 이게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그 블럭인 거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뭐 평택 시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중심 상업용지 그 바로 위쪽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필지가 작다 보니까 이 공급되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동으로 지금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총 479세대 중에 사전 청약이 440세대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전용 74 타입이 172세대, 전용 84가 268세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볼게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2개 라인들, 그리고 요쪽이 이제 북쪽이니까 거의 남향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약간 틀어진, 동쪽으로 약간 틀어진 남향. 여기는 이제 4베이식으로 되어 있고, 침실 3개, 방 3개, 거실이 있는 거고요. 알파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선호들을 하는 그런 평면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타입 볼게요. 여기는 이제 84 타입, 여기도 4베이 타입인 거고, 여기는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이 섞여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구조상이나 이런 거는 좀 잘 뺀 것 같은데, 공공 분양 자체가 전용 면적이 민간 분양보다는 조금은 작아요. 조금은. 근데 그게 이제 한두 평 차이? 그 정도 차이는 나는데, 그게 가서 이제 살다 보면 알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살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을 볼게요. 여기가 이제 84B 타입, 여기 코너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젊은 분들이 유독 이런 타입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 평면도 위에 보시면 이런 타입이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이 타입이 나오면 그래, 이 타입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 타입은 익숙히 알던 거고, 이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색다른 면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또 이 타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너 자리라고 해서 안 좋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타입.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위치나 조감도나 평면도 이걸 봤고, 제일 중요한 이제 저기를 봐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 사전 청약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거를 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그거 보는 거는 요 사이트에서 봐요. 자, 보시면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나와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사전 청약 공공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죠. 이 모집 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다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몇 개를 이제 찝어가면서 볼게요. 이게 24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좀 추려볼게요. 추려보는데 자, 공급 위치 및 대상은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이 기준일로 해서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저는 평택 고덕이니까 평택 고덕 신도시만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평택 고덕 신도시의 서정동하고 고덕동 요 일원에 지금 공공 분양 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선 중요한 거는, 이 LH에서 사전 청약 나오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하셔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콜센터 번호, 여기 1670-4007 전화를 잘 안 받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야지 정확한 거를 말씀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지 말고요. 여기로 전화 주세요. 그거는 위에 또 올려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날짜,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차근차근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급, 민간 사전 청약 주택 중 1인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에는 부적격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사전 청약이 들어가면서 발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표 날 다른 것도 민간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같이 그날에 발표를 하면 이거는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것마저도 다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이 발표가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유의하셔야 되고요. 단 민간 사전 청약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 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그러지만 발표일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인 거고,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 이게 이제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2년 7월 15일이잖아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의 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됨을 유의하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요. 한 세대에서 세대 주 한 사람만 청약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공고문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위해서 건설 호수,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 가격, 세대 평면, 아까 팜플렛 보여드렸죠? 기본적인 사항을 계략적으로 추정해서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모집 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데 웬만치는 변경이 잘 안 돼요. 근데 분양가, 추정 분양가는 변경될 수 있어요.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 주변 생활 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고덕신도시 안에 그 유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유물이 나오면 바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간별로 연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뭐 사전 청약에 들어갔는데 땅을 파니 유물이 나왔어. 유물이 나왔으면 그거를 팔 때까지는 진행을 못 한다. 그래서 입주 날짜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여기 알려드립니다 라는 요 문구가 있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보시면은 금해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7월 15일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7월 15일이라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기점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기점으로 뭐 다 자녀, 아니면 이거를 기점으로 자녀들에 대한 입양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는 사전 자격,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 소유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니까 이 전까지 뭔가를 다 해결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예외적인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풀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전 청약이란 금에 선정된 사전 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 청약 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사전 청약을 했다고 해서 당첨만 되는 거지, 이 부분을 갖고 동호수가 결론 나고 지정되고 계약서를 바로 쓰고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당첨권만 있는 거예요. 사전 청약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읽어보시고, 지역 우선으로 사전 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 기간을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에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집 공고일 받게 되오니 제 2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지역 우선 공급 안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청약까지 거주 기간 충족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본 청약 거주 기간을 충족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은 내가 당첨이 됐으면 입주 때까지는 무주택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중간에 뭐 집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입주 때까지 무주택 기간이나 이런 조건들을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금해 사전 청약 모집 공고는 단지별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하는 것이므로, 이게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 단지별로는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수가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당첨자만.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사전 청약 당첨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시 신청을 해서 계약 체결이 들어가야지만 정말 수분양자로 결론이 나는 상황인 거고, 그때 됐을 때는 동호수가 나오는 거고.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본청약 무직 공고일까지 무주택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 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다 포함해서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선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청약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동에 몇 층을 원한다고 해서 가서 지정하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무작위로 돌린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공급되는 주택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만 좀 달라요. 여기만 전국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국 청약이 가능한데 당해 지역에다가는 먼저 우선권을 주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평택 고덕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은 주택 여부와 자산, 소득, 중복 청약, 재당첨 여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기본은 무주택자가 되셔야 되고, 그 세대원 전체가, 그 다음에 주택 소유, 무주택이니까 주택 소유죠. 그 다음에 소득이 적정선, 여기서 말하는 또 수준이 있어요. 그게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재당첨 기간 안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재당첨 기간이 넘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급 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 소득 요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추천이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이거를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무주택자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공급도 똑같아요. 처음 출발은 무주택자가, 그게 기준이 언제? 7월 15일. 7월 15일 요 기준으로 내가 무주택자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입주자 저축 통장을 뭐 몇 개월 했고, 그거 안에 몇 회를 부었고, 금액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득은 얼마, 세대주 요건은 내가 적용을 하는지 안 적용을 하는지 그 부분.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나는 특별 공급이 아니고 일반 공급이에요. 일반 공급이면은 1순위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일단은 기본 무주택자가. 그래서 1순위는 24개월 청약통장 24회 이상 부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자산 요건이나 이게 이제 나오겠죠. 여기 보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적용을 한다, 초과는 미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적용하고 초과는 미적용하고,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만 해야 되는 거고, 2순위까지는 안 갈 거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급 규모 및 공급 대상, 공급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청약하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뭐 분양가가 얼마나 갈 건지 이제 그거를 산정을 해봐야죠. 우리는 이제 고덕신도시니까 평택 고덕지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이, 요게 이제 특별 공급이 371세대 A19블럭은, 일반 공급은 69세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평택고덕 A18-2 여기에 이제 특별 공급은 398세대를 하며 일반 공급은 72세대를 뽑을 거예요. 거의 일반 분양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여기 평택고덕에 보시면 지금 A19블럭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분양가가 나왔죠. 이건 추정되는 분양 가격.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주되기 한 1년 전 그 정도에 이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금액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A19블럭은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3,351만원 정도,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9,158만원 정도, 그 다음에 A18-2의 51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2,633만원 정도, 59 제곱미터는 3억 7,655만원. 그런데 이 금액은 발코니 확장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순수 분양 가격만 이렇게 되는 거고, 발코니 확장 비용은 나중에 처리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신청 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역별 물량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덕국제 신도시는 당해 지역 우선이라고, 당해 지역이 몇 프로,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전국. 이 고덕국제 신도시하고 세종시만 그래요.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당해 지역 우선이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상황인 거고, 공공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가 우선, 무조건 필수 조건이 무주택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소득이나 자산이나 세대주,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 평택고덕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잖아요. 평택이 우선이에요. 평택이.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7월 15일, 제가 이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날 현재 평택에 거주 1년 이상 거주자, 이날 현재 1년 이상 거주자, 이 사람이 가능한 거고, 이게 이제 당해 우선인 거고, 이게 안 돼? 1년이 안 됐어? 그러면은 경기도로 넘어가는 거겠죠. 6개월 이상 거주자, 이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넘어가는 거고. 그 대신에 이 부분이 내가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평택에. 그래서 1순위 자격 요건은 돼. 여기에 뭐 청약통장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빼고 1년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로는 당첨이 안 됐어? 그러면 경기도 할 때 다시 한번 추첨. 경기도에서 안 됐어? 그러면 전국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데,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요. 가는데 그렇게까지 가서 당첨이 될까? 이제 그거는 관건인 거고, 방법은 그런 식으로 가요.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딨냐? 여기 보시면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평택 거주하여 본 청약 공고일까지 평택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자를 포함하고, 이게 30%. 여기 보이시죠? 이게 30%. 그 다음에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에, 그러니까 안 됐어. 그 다음에는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 청약 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자도 포함하고, 여기서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50% 물량을 기타 전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평택 지역 사람들은 2번, 3번 당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일반 공급인 거잖아요. 일반 공급을 보면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항상 중요한 게 7월 15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수도권 그리고 평택고덕 지구의 경우는 전국 거주하면서 아래 1에서 3을 모두 갖춘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에서 3이 이렇게 동그라미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죠. 이게 모두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주택자,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소득이 맞아야 되고 자산이 맞아야 되고 세대 주가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 일정 및 신청 접수 유의사항은, 신청 일정은 특별 공급은 지금 7월 25일 날 다 모든 게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컴퓨터를 못해. 그렇게 됐을 때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극소수에 한해서 LH에서 해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의 인터넷 청약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일반 공급은 28일 날, 7월 28일 날 시작을 하고 2순위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8일 날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8월 18일 날 2시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제반사항은 다 읽어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2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페이지가 굉장히 글씨체가 조금해서 굉장히 정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촘촘히 다 봤는데, 일단은
내가 이 조건이 돼요.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괜찮고, 추정되는 분양가를 봤을 때도 정말 괜찮아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이런 걸 올리면은 전화가 오는 게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돈 몇 천만 원, 몇 억 피 주고 살 거 아니면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떠들어댄 게 기회가 되시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정보를 올려드리는 거지, 이 조건이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LH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이제 LH 전화번호는 제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려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피를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전 청약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장시간 제가 떠들어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들어가라, 이걸로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 많이 떠들었네요. 떠들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